이제 반대측에서 발제하시는 이희진 박사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이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박순말 교수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거 오늘 둘 중에 하나는 단단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착각하고 나왔다 싶은데요. 저는 이 자리가 이 백제 왕성, 이 풍납토성이 정말 백제 왕성인가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라고 알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소개가 됐듯이 이 풍납토성 뭐 보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발굴까지 들어가면 박원순 시장이 2조 투입하는 것까지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2조라는 돈 자체가 어떻게 투입되든 간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 국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납토성이 왕성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지금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리는 분명히 그런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결론 비슷하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만 했지 왜 왕성이로 볼 수밖에 없냐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늘상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만한 소리 안 하고 연금이나 타가는 이러려고 온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설마 아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왕성이냐 아니냐의 시비를 가면은 아니라는 증거는 충분히 될 테니까 그럼 아니라는 증거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왕성이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앞의 내용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 전부터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점부터 분명히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왕성이 아니라고 보는 왕성 내지는 왕궁이 아니라는 근거.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박순발 선생은 저 왕성과 도성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오늘 시비에 가려야 되는 개념인지를 밝힌 건지 저 헷갈려요. 사실 우리 학교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건데 왕궁, 왕성, 도성을 구별 안 하고 지멋대로 씁니다. 연구자라는 사람들마다. 이게 이 자체가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오늘 얘기는 그걸 알아듣게 설명을 해놓은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왕성, 도성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비에서 분명하게 좀 가리고 가야 될 거는 왕궁과 왕성 정도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왕궁과 왕성을 구별해야 되냐면은 아까 왕성을 얘기할 때 뭐 지배자의 뭐 그 거주구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왕궁인지 왕성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보통 제가 아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왕궁은 지배층이 사는 거주 공간과 업무 공간을 얘기합니다. 여기 민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성이라고 얘기하면 왕궁을 제외한 나머지 민가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왕성에서 지배층만 가지고 나라가 성립할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민가는 있어야 되고 보통 동아시아에서 왕성이라고 하면은 왕궁만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왕성 역시 뚜렷한 기획을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성이면은 그 흔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풍납토성에서는 지금 왕궁 흔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라고 변명을 해왔느냐? 아직 다 못 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참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 참고 화면을 봐주면 여기저기 쥐뜯어먹으면서 조금씩은 팠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팠으면은 적어도 백제 정도 되는 나라의 왕성이라면은 왕궁이 한 귀퉁이라도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판자리가 왕궁이 아니라는 건 스스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자리를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아방가르드하게 백제 왕성을 지었을 리는 없는 거고 왕궁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사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지역에 사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은 백제 왕궁 몇 평이나 나오겠습니다. 더군다나 왕궁만 찾으면 그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고구려든 신라든 뭐 이후의 나라도 불교 국가에 왕성 내에 대형 사찰 없는 데 없습니다. 대형 사찰이면 당연히 대형 목탑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왕궁도 있을, 만약에 저런 자리에 나머지 공간에 들어간다면 수천 평도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형 사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아예 그게 나올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딜 파면 나올 것이다. 아니, 고고학은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올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나는 왕성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학문이 할 짓입니까? 이런 점에서 나오지도 않은 왕궁을 가지고, 그리고 나올 전망도 별로 없고, 만약에 백제 왕궁이 정말 수천 평밖에 안 되면은 그거는 정말 백제가 왜 지배를 받았던 번국이라고 얘기해야 옳은 얘기가 될 겁니다. 백제를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얘기 아니면은 솔직히 저 공간에서 백제 왕궁을 찾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발생이 가능한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왕궁뿐만 아니라 대형 사찰까지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왕궁의 흔적이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흔적이 없다는 거는 그냥 지금 건물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흔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의 흔적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면은 결국 초석입니다. 왕궁급이 되려면은 왕궁 정도가 되려면 아주 대형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 대형 건물은 지붕이 무겁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왕궁급 건물을 짓는 건축법은 가구실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지붕을 석가래에다 올려놓고 그 석가래를 굵은 기둥으로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왕궁 가보시면 알겠지만 왕궁급 건물 되면은 보통 이 기둥이 1m가 넘어요. 보통 1m에서 2m 정도 되고, 초석도 왕궁의 그 기둥 굵기에 맞춰서 놔야 되니까 당연히 초석도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에서 초석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왔느냐? 거의 안 나왔어요. 나중에 초석이라고 우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 한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 건물의 초석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굴한 곳이 왕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간신히 찾아야 되는데 그 공간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판 풍납통성의 발굴한 보통 건물토는 어떤 거냐면 주로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육각형 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원을 해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넓이가 한 23평 정도 돼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왕궁이라고 우겨가지고 KBS 역사 스페셜이라도 왕궁 건물 올라갔는데 기둥 20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초석이 아니라, 초석이라고 얘기했던 게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건물에 무게를 받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원시적인 집터기 때문에 도저히 왕궁급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 어떻게 변해왔냐면은 왕궁이라다가 왕궁의 부속 건물이라 그랬다가 요즘에는 백제 귀족이 살던 집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근데 백제 귀족이 살던 집이라도 해도 이게 너무하지. 백제 귀족이 23평짜리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귀족하고 백성의 차이가 엄청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걸 생각하면은 백제 백성들은 도대체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일본에서는 9등급 중에 최아래급이 한 100평 정도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족 정도 되면 귀족만 해도 수천 평 건물에 살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백제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백제 귀족이 일본의 말단 귀족보다도 못한 데서 살아야겠느냐? 이거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건물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형 초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환도산성에서 나온 거, 공주에서 나온 거,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대형 초석들이 나오는데 풍납토성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못 파줘주는 형태고요. 그것도 굉장히 원시적인 게 국내성에서 이렇게 돌로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가 있는데 국내성은 이래도 돌이라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풍납토성에 나오는 건 이게 흙으로 빚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원시적인 집터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왕성에 어울리는 집이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에만 가더라도 공주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장수왕이 쳐들어왔을 때 수도가 함락되는 바람에 급하게 가가지고 지은 임시건물,
두선돼도 임유각 복원해 보면 저 정도 수준의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거는 물론 세밀한 부분에는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형 초석이 나오고 그거를 기반으로 복원해 보면 저 비슷하게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성백제는 없었던 기술이 웅진으로 피난 가자마자 나왔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피신을 간 거기 때문에 시기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라는 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들게 돼 있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그런데 한성백제에는 없었던 건물이 웅진 가자마자 나타났다.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 왕성의 규모도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 발표에서 왜 왕성의 형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왕성 여부를 따지자면은 규모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백제와 라이벌이었다고 하는 고구려를 비교해 보면은 아까 안학궁이 고구려 왕궁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뭐 이 점에서는 통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건데 안학궁이 그럼 왜 고구려 왕궁이 아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안학궁은 한 11만 평 정도 나오고 고구려 그 왕궁이 들어있는 고구려 왕성 한 400만 평 나옵니다. 그리고 환도산성만 가더라도 물론 국내성 이제 풍지성 같은 경우에 지금 발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형태를 알 수 없지만은 제가 공저자분 건축학자께서 가서 조사해 본 걸로 환도산성에 있는 왕궁터만 해도 한 10만 평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산에 있는 보조성인데도 그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풍납도성은 전체 18만 평에서 지금 나머지 있는 거 왕궁도 아닌데 이런 규모로 나올 수가 있느냐? 도대체 백제를 뭘로 보는 거냐? 실제로 가보면은 이게 한 200년 후 거라 그러지만 일본에 가보면은 왕성이 880만 평이고 왕궁이 80만 평이에요. 그러면 백제와 외를 가지고 누가 우위에 있었느냐 가지고 따지는 게 지금 동아시아 고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누가 왕궁터를 보고 일본에 가서 그 왕궁터 본 다음에 백제가 우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200년 후라 그러지만 산업혁명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적인 발전이나 사회적 발전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백제 왕성만 유일해요. 아까 왕성과 왕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아는 한 신라 월성은 거기 민가 나온 적 없어요. 그 자체가 왕궁입니다. 그리고 요게 8만 9천 평이에요. 왕궁치고는 굉장히 작다 그러는데 이게 왜 작으냐면은 신라는 그 앞에 금성도 있고 명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혁거세는 주로 금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분지 위에 짓다 보니까 면적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지었고 후기가 돼서 안정이 되니까 지금 안압지라고 알고 있는 게 알고 보면 신라 동궁이거든요. 8만 9천 평도 왕궁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동궁 따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백제는 그 좁은 지역에서 500년간 있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상한 흔적이 나오는 게 아까 풍납도성에서 도로 발굴됐죠 그랬죠. 그런데 이 도로 발굴이라는 게 왕성의 도로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은 사실 눈속임 되는 겁니다. 왕성의 도로라는 거는 도시계획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웬만한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왕도에서 확인되는 거는 바둑판식으로 도시계획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저 육각형 집이 왕성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게 방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바둑판식으로 돼 있으면 도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공간에 집을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도 제대로 된 거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민주주의 시대니까 난개발을 해놓고 배짱 튀기면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렇다 그래도 도시계획에 맞지 않으면은 벌금이라도 때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벌금 정도 때리는 시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맞지 않게 멋대로 집 지어버리면 그거 죽여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멋대로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도 없는 그런 도시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을 때 저 풍납도성에 나온 거 이 도로 방향성 없다면서요. 방향성이 없으면은 이게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라고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리고 저거 도로폭도 그냥 저렇게 사진만 보여주니까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1-20m밖에 안 돼요. 근데 왕성의 도로라면 기본적인 주작도로가 한 120m 정도 폭이 나와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 도로가 나오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확한 계획이 나온다면은 그건 왕성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저 정도 도로라면 어디 파도 나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고고학이 좀 발전이 늦다 보니까 도로 발굴이라는 개념이 늦어가지고 요즘에 제대로 안 파서 흔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팠다고 해가지고 이거 나오니까 왕성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며칠 전에 매스컴 플레이까지 했더라고요. 매스컴에다가 몽촌토성에서도 그런 도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왕성이라고. 뭐 풍납토성 쪽으로 팠다나? 그런데 웬만한 성 같은 경우는 도로는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거기 왕성 아니더라도 어디나 있을 수 있는 도로 파놓고서 그러니까 왕성이라고 매스컴에다 먼저 딱 뿌려놓는 거. 이런 눈속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것도 저게 아무데나 파서 나오는 도로가 아니라 왕성급 도로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이게 왕성이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도로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눈속임에서 발굴한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전에 잘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려진 폐 우물터 발굴해놓고 목탑터라고 몰고 왔어요. 대형 목탑 나와야 되는 걸 알거든. 근데 목탑도 아니고 목탑터라고 몰고 갔다가 문제 만든. 나중에 목탑터라고 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해놓고 아니라고 취소할 때는 몇 줄만 손바닥만하게 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주변에서 얘기해보면은 그거 취소 보도 난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나가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초석도 마찬가지예요. 풍납토성에 초석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상주 방식 어쩌고 굉장히 웬만한 사람 못 알아듣게 만들어놨는데 풍납토성에서 나왔던 초석 딸랑 재간은 하나인가 둘인가 나왔어요. 그것도 재간은 지름이 한 50cm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형 초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주 방식 어쩌고 해가지고 저 구덩이 파고 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히려 이건 왕궁급 대형 건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왕궁급 대형 건물에 땅 파고서 기둥 묻는 거 봤습니까? 그거 군립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자갈에 대해서도 어렵게 설명해서 그러는데 여기 쓰인 게 콩자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자갈을 쓰는 거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시라니까 아까 육각형진 복원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장안성 조선시대 때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평성경 같은 신라 왕경이나 평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저런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도로만이 그렇게 이게 풍납토성의 이 방향성 없는 도로.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신라 왕경 도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 그러더라고요. 확인 안 돼 가지고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한 적시면에 자갈 저렇게 나온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작은 자갈이 들어가면 저런 작은 자갈 위에다가 기둥을 꽂으면 안정감이 오히려 없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저건 대형 건물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 가지고 토속 발굴했으니까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증거 발굴됐다 해가지고 한 2, 3년 전이니까 대대적으로 언론 탔죠. 저거 실제로 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 말은 한마디도 보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발표할 때도 싹 묻어놓고 저런 대형 건물 흔적 나왔다고 학자라는 사람까지 그렇게 알고 다닙니다. 적어도 왕성이라고 주장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풍납토성이 왕성이라고 하기에는 기록을 볼 때도 너무 안 맞아요. 적어도 첫째로 거기에 지금도 홍수다발 지역 아닙니까? 백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맨날 홍수 나는 데다가 나라의 중심지 만들겠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건 삼국사기에 이 왕성의 수도권에 홍수 났다는 말이 있는데 왕궁이 홍수 피해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민가 피해는 맨날 적었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왕정시대 백제 같은 왕국이 기록을 적은 건 왕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당연히 왕이 피해 받았으면 그것부터 적어야 될 텐데 왕궁 피해 안 적고 백성 피해만 적었다는 게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왕궁이 홍수 피해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풍납토성에 같이 있었으면 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당연히 피해 받았을 때도 그거 없어요. 하다못해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왕궁에서 화재 나가지고 민가에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풍납토성이 저기 있으면 홍수 피해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삼국사기에 묘사된 거하고는 백제왕성이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서문 쪽에서 활쏘기라든가 열병식 같은 걸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장송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계류왕이 서문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지금 풍납소송은 서문이 한강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럴 공간이 안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20분 됐으니까. 딱 한 가지만 유물이 많은 게 이제 백제왕성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수도는 폼페이여야 됩니다. 유물이 많다는 거는 수도였기 때문에 유물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보존 상태 때문에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왕성이라는 증거가 안 된다는 말만 한마디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20초 오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